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전 국민의 시선이 모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사상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당대표 누가 될지 상당히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여론조사 먼저 보고 난 뒤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에 대한 그런 조사이기도 한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48.2%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16.9, 주호영 후보 7.1, 이어 홍문표 3.1, 조경태 2.3의 순입니다. 다만 참고하실 지점은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틀 전에도요, 당 지지층 등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추세는 이것과 많이 다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요, 쿠키 뉴스에서 의뢰해 한길 리서치가 실시를 했고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48.2%의 지지율, 사실은 거의 50%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위 후보는 30% 넘는 그런 지지율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본선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의 이런 추세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여져요. 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이 추세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잖아요. 지금의 예비 경선도 그렇고 그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 번도 이 추세 자체를 바꾼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당선이 점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표라고 하는 것이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추세가 네. 큰 반전이 없는 한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심과 다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워낙 커서요. 당심이 반영되더라도 이걸 뒤집을 만큼의 차이로 만들어낼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 3일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당장 국민의당에서 우리가 잠시 후에 얘기 나오겠지만 또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변수가 돼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 자체는 네. 지금으로 봐서는 이준석 후보의 당선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같은 큰 흐름 자체를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투표율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일제까지 보수 정당에서 이제 시행된 여러 가지 전당대회 그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 투표율이면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사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지지가 이제 굳건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나경원, 주호영 후보 측에서는 지금 조직표가 모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질문은 장혜찬 평론가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돌풍이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이 투표율 50% 넘어가게 될지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한지 좀 종합적으로 답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이준석 후보, 나경선 후보, 주호영 후보 측과 각각 다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관련자들과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세대 교체를 향한 열망이 분출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투표하지 않았던 당원들이 세대 교체,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준석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전통적인 당원 조직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네. 당원들이 이준석 후보의 이 중진을 다소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하는 분노 투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역전 드라마가 써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해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뚜껑을 열기 전에 제가 어느 후보의 해석이 맞는지 감히 단언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은 누가 되었건 당선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네. 투표율이 높았고 이 높은 선거에서 이겼다는 건 그만큼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 속에서 더 숫자로 따져도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더 많은 표를 받고 당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 사실 이준석 후보가 되어도 또는 나경원이나 주호영 후보가 되어도 반대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실망감을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큰 과제인데 일단 높은 투표율로 신임 당대표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시나 투표율이 높은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그러한 격언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평론가님, 한 가지 아직 답을 안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금 높은 지지율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그게 이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당심 같은 경우도 민심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면 당심이 어떻게 보면 민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흐름도 전통적인 당내 선거에서도 많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반전이 없다면 이준석 후보의 이 우위 구도가 쉽게 깨질 거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지금의 구도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확인했던 어떤 그 내부 갈등 등등이 있어서 이걸 수습해 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당대표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후보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제 토론회 등등 또 언론 인터뷰 등등을 보면서 지금 이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이 후보가 얘기한 것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오기 어려워졌다라고 공격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 여기에 대해서 받아치면서 지금 감정 싸움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 어떤 전당대회보다 열기가 많이 고조된 감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선에서 서로 상처를 내느라 선거 이후에 갈등을 봉합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신임 당대표에게 참 만만치 않은 과제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는 경선 과정에서 서로 공방하면서 오갔던 마음의 상처를 봉합하는 일입니다. 네. 중진이 당선되면 이 신진그룹이나 초선 또는 청년층을 찾아가서 중역을 맡기면서 이 2030 정치참여 돌풍을 그대로 품어야 할 그런 과제가 있고 신진그룹에서 당선이 된다면 이제는 겸손하게 몸을 낮추면서 중진그룹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날선 토론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역시 당 외부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인데 네.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는 철저히 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 대표가 주인공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대선 후보와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원활한 대선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누가 되건 신임 당대표가 된다면 1차적으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2차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외부 주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연이 될 테니 주인공이 되어주시라. 이렇게 레드카펫을 깔고 모시는 모양새가 되어야 된다. 그 이전에는 전략적으로 버스를 타야 된다 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네. 일단 대표가 되고 나면 레드카펫을 까는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전력을 다해서 당 밖에 있는 또 상당히 또 유력한 대선 주자들을 모셔와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가 있다. 새로운 당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당 밖에 있는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과 더불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지만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좀 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같은 경우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 진정성이 1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질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대표죠.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일정 부분 실렸다고 저는 봐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지금 후보 같은 경우 안철수 대표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계속 했었고요. 한때 함께 했다가 갈라지면서 상당히 서로 간의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만약 후보가 대표가 되면 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이나 아니면 연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 합당해서 또는 본인이 연대를 해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여져요. 네. 이게 사실은 이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선거를 하는 분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안철수 대표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한 명의 야권 후보를 만들어내야만 여권 후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제3의 후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어느 쪽 표를 가져가겠습니까? 여당보다는 야당을 지지하는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표를 뽑을 때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준석 후보가 되면 국민의당과의 연대나 합당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이 생길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저는 어찌 보면 권은희 의원이 그런 부분도 노리고서 한 말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략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아마 막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변수들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그런 변수 중에 하나로 작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다른 중진 후보가 되는 것이 본인이 대선을 준비하는데 유리한 어떤 판이 깔릴 거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발언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의 국면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런저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혹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들, 당 대표 후보자들 토론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감정이 섞인 발언들이 오고 가다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급기야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요. 이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이 사진이 또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선거 막판에 감정이 좀 고조된 부분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 부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교수님?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통적 지지층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중에 하나죠. 물론 뭐 나경원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뭐 그건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저런 어떤 눈물의 호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충분히 될 수 있죠. 그게 한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일 뿐이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층보다는 아무래도 좀 전통적 지지층에 더 많이 호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맥락에서 얘기가 나왔냐면 본인이 패스트트랙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여기 있는 분들 누가 나 도와줬냐. 나는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그래 맞아. 나경원 후보가 그때 그렇게 싸웠지라고 하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감정적인 호소를 하거나 소구를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이게 같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전통적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회귀가 되면서 생각이 나면서 지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수 네. 있죠. 다만 이제 이준석의 열풍이 풀면서 새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때도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고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통적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목소리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천안함 관련된 문제 때문에 거기 가서 또 그분들 손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이건 감정적인 소구고 호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일지는 그건 이제 우리가 예측이 뭐 지금 당장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눈물 흘리는 모습은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가 이것이 어떤 전략적 차원의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분석과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금요일 날 열리게 되고요. 투표는 오늘과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까지 나온 투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오늘 마지막 변수로 아마 TV 토론을 꼽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 TV 토론이 많았던 전당대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TV 토론 평론가님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사실 이미 이 모바일 투표가 끝이 났고 네. ARS 투표가 진행 중이고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물론 남은 표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한 번의 TV 토론으로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앞서가는 후보 같은 경우는 말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TV 토론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이준석 후보는 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임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이긴 하지만 본인이 앞서가고 있다는 여러 지표가 나오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상대 후보들과 설전을 주고받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실언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 이준석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이 전당대회 이후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에서 고생을 많이 한 어른들인 중진 후보들을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조금 품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략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아주 강도 높게 이준석 후보를 많이 비판했어요. 근데 똑같은 방식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과연 당원들의 당심이나 민심이 바뀔 것인가? 그렇다기보다는 어차피 이 마지막 국면의 TV 토론이라고 치면 이 젊은 사람들의 약진을 조금 칭찬해주면서 그동안의 이 TV 토론에서 비교적 군소 후보로 점쳐지는 이 홍문표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보였던 그런 태도를 이번에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보여준다면 네. 오히려 막판 민심에 조금은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이전까지와의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태도를 이번에 취하는 후보가 저는 마지막 TV 토론에서 더 많은 점수를 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TV 토론이 많이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 진정한 승자는 홍문표, 조경태 의원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좀 높은 평가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TV 토론에서 다른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나오고 난 뒤 그 결과를 들고 아마 두 분과 다음 주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